그러면 이제 윤석열의 계엄을 내란으로 확실히 인정을 하는 것도 그렇게 갈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네. 막판에 뭐 오늘 갑자기 배 아파서 못 나온다 이러진 않겠죠. 저는 19일 왜냐하면 날 잡으니까 잔꾀가 워낙 많은 분이라 속옷난동을 오죽하면 속옷난동을 부린 사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추석 전에 선고하면 딱 좋은데 예, 추석 전 19일 날 선고를 오늘 한다니까 예. 그러면 20일 예. 내일밖에 없는 거 아니야? 금요일 하루 있고 그다음에 네. 23일부터는 네, 네. 그 북부 지원으로 출근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예. 네. 만약에 그러진 않겠죠. 설마 이렇게까지. 아니 어쨌건 윤석열도 나오겠다고 했고 변호인들도 변호인도 나오겠다고 했으니까. 나오겠다고 했으니까 예. 그렇게 진행이 될 텐데 네. 만에 하나 또 윤석열이 또 변덕을 또 부리면 예. 또 안 나오는 거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어쨌건 이제 마지막 최후 진술 때 윤석열이 재판부 신경 안 쓰고 방청객이라든가 방청석이라든가 지지자들 향해서 호소하는 거 봐서는 오늘 나와서 계속 그런 정치적인 언동 네. 뭐 그런 걸 할 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좀 잊혀지지 않는 장면 중에 하나는 특검에서 사형을 구형했을 때 웃었잖아요. 웃었어요. 저는 그때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느낌도 좀 받았거든요. 네. 의원님께서는 지금 모두 40 전체 재판을 지금까지 40몇 번을 한 거죠. 네. 이 가운데 의원님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으실까요? 뭐 가장 답답한 거는 윤석열과 피고인들이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을 막 모욕 주고 그렇죠. 공격하고 예. 또 반복적인 질문을 했을 때 네. 뭐 속된 말로 다구리라고 하죠. 다구리를 해서 예. 자기들의 의도대로 진술을 이끌려고 하는 그런 행태들이 많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기현이가 증인을 보호하는 아무런 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개탄스럽고 심지어는 특검까지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특검도 공격했습니다. 네. 예. 원래 법정은 당사자가 대등하게 싸워야 되는 거고 또 법정에서의 언어는 그야말로 신성한 법정이라는 그런 용어를 우리가 하듯이 가장 예의에 맞고 절제된 언어로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그대로 놔뒀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정말 사법부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재판부까지 모욕을 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공격이 재판부로 오잖아요. 자기까지 모욕을 받는 그런 것이 보면 볼수록 개탄스럽고 아쉽죠. 사실 21세기 들어서 이렇게 친위 쿠데타 형식으로 한 예가 없지 않냐. 윤석열식의 실패한 예는 윤석열이 처음이다. 이제 이런 그 국제사회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요. 굉장히 궤변을 많이 늘어놓았습니다. 이를테면 뭐 평화로운 계엄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계몽령, 그리고 그 뭐 총알이 없는 빈총이었다. 거짓말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재판에 그 본인 피고인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뭐 사과하고 반성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한 게 없다. 이 자기 지지자들한테 편지 보내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감경 사유가 하나도 없는데 또는 무슨 그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닌 뭐 무슨 뭐 30년, 50년 이렇게 선고할 가능성 이것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지기현이 이상민 길로 가면 충분히 20년이나 25년 20년? 20년도.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전두환은 무기징역, 노태우가 17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논리를 따르면 뭐 20년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저는 가장 답답한 게 내란 특검이 열심히 수사는 했지만 계엄의 이 내란의 전모는 밝히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이런 그 지기현이라든가 이런 재판부의 빌미를 갖다가 자꾸 준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너무 아쉽고 지금 사실은 이 내란을 윤석열이가 자기 좋다고 했을까? 아니면 내란 세력을 척결하려고 했을까? 아니, 죄송합니다. 내란 세력이 아니라 저희 민주당을 친북 야당 세력 좌파 빨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국가 세력이라고 반국가 세력. 그거를 단순히 척결하는 정의로운 마음으로 했을까? 저는 V제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V제로. 그래서 바보라 결국은 임기를 끝나고 정권이 교체가 되면 자기가 대통령으로 있을 동안에 공소시효는 다 정지가 되니까 자기도 수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에 대한 두려움 플러스 김건희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욕망이 야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해서는 대통령이 안 되겠죠. 그러나 이런 비상계엄과 내란을 통해서 장기 독재 정권을 집권을 한다면 어쨌건 헌법은 단임제니까 윤석열은 못할 거고 그럼 그 다음 대통령으로 김건희가 나서지 않았을까 그런 염두도 두고 계획 아래 한 것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 아니었을까. 아닌가. 그런 것까지 좀 다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영구집권 계획에 대해서도 아니 뭐 그런 거 알았으면 미리 좀 알려주지 그랬습니까? 뭐 이런 식의 조롱과 조소를 이제 법정 안에서 퍼부었던 게 이제 왜냐하면 윤석열이가 그 내란 일으키면서 준 쪽지 중에 국회를 갖다 해산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국회를 해산하고 돈줄을 끊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 주지 말라. 그다음에 비상 입법 기구를 설치해라. 그렇죠. 이거 완전히 옛날에 우리 국보위 같은 거죠. 국보위 그렇죠. 전두환의 국보위나 유신 시대 뭐 비상 뭐 대책인가요? 뭐 그런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비상 입법 대책 회의에 자기들 사람들 넣어서 거기서 법도 만들고 뭐 헌법도 고치고 그러면서 장기 집권도 꾀하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거기 다 선명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 걸 갖고 얘네들이 뭘 했는지에 대한 수사라든가 진실이 제대로 안 밝혀졌기 때문에 자꾸 뭐 계몽령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2차 특검은 사실 이게 조연천이 해외로 도주했다가 조연천 전 기무사령관 조연천이 원래 박근혜 대통령 때 계엄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도망간 놈 아닙니까? 걔가 갑자기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서 귀국하면서 잠깐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내란 예비 음모 범죄 수사는 싹 없어지고 그냥 직권남용으로만 조사받다가 지금도 재판하고 있는데 그걸 서부지검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를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압수수색 영장을 한 번도 청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서부지법 판사들로부터 들어보니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 내란을 획책했던 조연천을 불러 들여갖고 구속시킨 다음에 압수수색 영장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진짜 봐줄 결심을 하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처리 아닙니까? 그게 2023년도 2월 달인가 3월 달부터입니다. 윤석열 집권 이후죠. 그렇습니다. 집권 이후에 바로 몇 개월 후에 저는 그때부터 계엄 모의가 계엄 모의를 시작했다라고 보여지고 조연천이 불구속돼서 풀어나오면서 이렇게 뭐 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 노상원이 자기 후배 아닙니까? 노상원 수첩에 빼곡히 적힌 그 계획들 그렇습니다. 저는 상의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쨌건 이제 조연천, 노상원으로 이어지는 이 내란 세력들이 어떤 것까지 지금 최종 염두에 두고 이런 내란을 하려고 했는지를 좀 제대로 밝혀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요즘 자꾸 강조하는 게 그 정보사인가요? 방송사 오비들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도 제대로 밝혀진 게 수사가 없죠. 그럼 12월 4일 박성재, 이상민이 안가에 모여서 뭐 푸념하고 그랬겠느냐. 저는 제2차 비상계엄 선포를 모의를 했고 거기에는 정보사 요원들이 예컨대 국가시설에다가 폭발물 설치해서 터트린다든가 또 그때 북한 군복을 장교와 병사급으로 해서 몇십 200벌 가까이 상하이를 다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실행을 시켜서 소요 사태를 일으킨 다음에 제2차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을 지금 그 시도를 했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권창혁 특검이 이제 대통령의 이제 특검보를 포함해서 170일간의 이제 수사를 하게 되는데요. 말씀 주신 이런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29분이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내란 속의 윤석열 사형 구형했고요. 김용현 중요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그다음에 노상원 30년, 조지호 20년 이렇게 그 구형을 했는데 판사님께서 선고를 해주시면 구형 그대로 나와야죠. 구형 그대로. 구형 그대로. 더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구형 그대로. 이번에는 노상원의 수첩도 증거로 제출되어 있고, 그다음에 김용현이 그동안 했던 많은 폐악질들, 예컨대 이제 뭐 무인기라든가, 그다음에 또 뭐죠? 원점 타격, 북한과의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런 자료들을 다 판사가 읽어보고 양형에는 참작을, 그러니까 내란죄 인정에는 뭐 증거 자료가 안 될 수도 있지만, 혹은 증거 자료로 이미 제출이 되어서
제출되었다면 그런 것들까지 다 참작을 해서 양형을 정해야 된다. 예. 이건 나라에 전쟁을 일으켜서 완전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을 예. 완전히 무슨 뭐 6.25 사변, 6.25 전쟁 이전으로 돌리려고 했던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런 것까지 참작을 해서 선고를 하려면 검찰의 구형은 예. 진짜 최소한이다. 그러니까요. 예, 선고로 예.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올해 남북 관계가 어느 네. 정도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게 된다면 네, 그때 사실 대응할 수 있었잖아요, 북한이.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어떤 형태로든 상당히 세게 우리가 도발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우리 네, 쪽에서.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그러려면 늘 도발은 북한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네, 네. 내란숙의 윤석열은 북한에 도발을 해서 전쟁을 획책했던 이 범죄의 사실에 대해서 다 드러난다면 네,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네, 예. 그래서 윤석열의 그때 대통령실에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 지금 이제 김용현이나 이상민은 드러났지만 대통령실에서 뭘 했는지가 네. 하나도 안 드러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김태호도 있고 예, 정진석 예. 비서실장. 예. 김태호는 특히나 방첩사인가요? 그 오비온들 그쪽 갔었죠. 관련된 갔었다는 거 예, 아닙니까? 실제로. 예, 네. 저는 점검했다고 보고요. 음, 그럼 이제 양축이 있고 대통령실에서 했던 그 네. 한 대축, 그러니까 예. 3대축이 이제 사실 한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거를 2차 특검에서 꼭 밝혀서 예. 어떠한 무시무시한 일들을 계획을 했는지가 역사 앞에 밝혀져야 된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역사 앞에 낱낱이 12.3 윤석열의 내란이 다 밝혀져서 다시는 네. 대한민국 이 땅에서 내란 같은 것은 발붙이지도 꿈도 꾸지 못하는 맞습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생각해도 의원님 그날 너무 끔찍하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공했으면 저도 그렇고 다 끌려가서 그렇습니다. 고문당하고, 고문당하고, 예, 네. 죽임당하고, 네, 죽을 수도 예, 있었죠. 영연백에 실려 예, 어디로 예. 아, 생각만 해도 너무나 생각나도 끔찍합니다. 예. 아이고 언니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도 네. 굉장히 긴장이 돼서요. 예. 이따 선거 후에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